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올해 증시 출발이 참 좋죠.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건전한 조정일지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을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정부 정책의 의지를 읽을 수 있을지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좀 변동이 있을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공개 자체만으로는 외국인 수급에 뭐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렇죠. MSCI에 네. 달려 있고, 그거는 저희가 뭐 5월이나 6월에 예정된 반기 리뷰 때 그때 결정되니까 이거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사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보다는,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그동안에 사왔던 배경은 반도체 중심의 코스피 이익 모멘텀이었다. 이쪽으로 저희가 계속 주안점을 두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가 연초에 랠리를 이어나가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잖아요. 네. 단숨에 또 4,600선까지 그쵸. 올라오면서 증권사들도 올해의 또 목표 코스피 밴드를 빠르게 또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님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뭐 지금 거의 그 천하제일 지수 상향 대회가 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그 보고서를 통해서 뭐 그 코스피 상단은 기존 4,500에서 5,200으로 좀 5,200,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올해에도 레벨업이 계속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은 크게 뭐 유동성이나 뭐 정부 정책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이익 측면에서 생각보다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가령 이제 올해 작년 그 연말만 하더라도 올해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대략 뭐 400조 원대 초반 정도 형성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대부분 증권사들의 연간 전망치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450조 혹은 500조까지도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이 강할 거라는 거, 저도 그 전망을 반영을 해가지고 좀 상향 조정했고, 한 2분기까지는 뭐 상승 추세는 계속 되지 네. 않을까.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반기에 조심하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장의 손바뀜들이 그 움직임들이 빨라지는 만큼 제가 봤을 때 저희의 뭐 진정한 승부처는 2분기가 아니라 2분기 초 혹은 1분기 말 그게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뭐 지수 상단 계속 높게 잡고 가도 된다. 그래서 1분기 때 5,000포인트 저희가 욕심을 내 봐도 무리가 없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4,600까지 그쵸. 올라갔었으니까 네, 5,000을 욕심내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데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다라고 그쵸.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1분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중심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주 어제부터 조금 이제 흔들리면서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그 잠정 실적 이후에 단기 세론, 이 성격이 저는 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지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건 맞는데, 밸류에이션이나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보자면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죠. 네. 영업이익 20조. SK 하이닉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까요? 어떻습니까? 뭐 내겠죠. 이미 그 추정치들은 올라오고 네.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스트릿 컨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도 이번 주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뭐 10% 가까이 올라왔고, 네. 그 과정에서 그 공식적으로 잡히는 컨센서스보다 눈높이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다다음 주까지도 눈높이는 계속 높아질 거다. 그러면 실제 실적 발표 당일날 또 한 번 저희가 어제 삼성전자 주가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세로는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주식의 고점을 뭐 만들어내는 그러한 징후는 아닐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현상이 네. 약간 나타나니까 개인들은 또 1조 넘게 통합으로 보자면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양상이 맞습니다. 나타났었거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인데 약간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정이 약간이라도 나오면 접근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 질문은 이제 많이 패널들 받으시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네. 질문이긴 하죠. 혹시나 잘못 이야기했다가 이제 또 박제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주가 자체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충분히 분할해서 들어갈 만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거의 신고가 경신하는 이 구간에서는 한 번에 내 자금을 다 투입하기보다는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네.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코스피 5,200포인트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반도체 쪽으로 그 대입을 시켜보면은 한 30% 이상은 주가 상승 여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어제 오늘 주가가 요동을 치더라도 저는 아직 상방 자체 업사이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나눠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오후에 TSMC 네. 지난달 실적이 네. 또 발표가 되게 되잖아요. 이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시장에 네.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관전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그 오늘 매출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분기 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을 할 텐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과연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패키지 공급 네. 부족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캐펙스 가이던스를 그들이 변화할 건지 그게 중요한데, 이거는 국내 반도체주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도 그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캐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설에 좀 약간 캐펙스에 제한된 그 움직임들 신호를 제기하면은 오히려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익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너도 나도 이익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올라왔자 이제 추정치가 상향이 돼봤자 얼마나 상향이 되겠냐. 이제 거의 이제 이익 모멘텀 상으로는 주가가 다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도 해볼 수 있을 텐데, 파운드리 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호재가 유입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또 다른 그 우리나라 파운드리 업체들한테는 또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이번에 TSMC 실적 접근하시는 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새로운 호재가 나올 수 있을지 TSMC 뭐 오늘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을 살펴보자. 분기 실적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긴 한데 그래도 4분기 실적 시즌에 반도체 이외에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네.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쏠림 현상이긴 한데 최근에 이 정도가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어제 오늘 그렇게 중간중간 되돌림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 업종들 여기에도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반도체 전에 주도주였던,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조선과 방산과 같이 이렇게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실적 가시성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는 이들 기존 주도 업종들, 여기도 저희가 이번 실적 시즌 때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1,450원대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이제 여행 갈 때에도 불편한 환율 구간이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상으로도 얼마든지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환율 구간인데,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예전보다는 1년 전보다는 전분기 전보다는 구매력이 더 높아진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백화점과 같은 유통주들이나 여행 관련 국내 인바운드 수요 여행 관련주들, 이것들도 지금 이번에 실적 시즌 때 충분히 이제 저희가 플레이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조선 방산이나 그다음에 레저 유통 이런 업종들은 반도체랑 비슷하게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 서프라이즈 시연할 가능성 저는 높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다 반도체랑은 다르게 시장의 눈높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는 오히려 뭐 세론보다는 더 신규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업종 중에서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업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이 네.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오늘 뭐 신고가 경신하는 방산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예. 살짝 이제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특히나 방산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 쉽게 제거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중동이나 이제 유럽 쪽에서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주 모멘텀들 계속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좀 중기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올해 내내 방산 쪽들이나 조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번에 1분기가 지나면은 시장에서는 2분기 혹은 내년도의 이익 피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때 뚜껑을 다시 열어봤을 때 여전히 이 가시성이 있는 업종들은 수주를 베이스로 한 이런 그 조선 방산 업체들, 여기가 그들의 많은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 걸릴 거다. 저는 이것도 한번 좀 중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종목군들이 거의 다 또 코스피 내에 있는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여전히 소외가 돼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나왔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키 맞추기 하지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도 코스닥을 최근 들어서는 순매수하고 있다고는 네. 하지만 그 규모 측면에서 아직까지 미미한 것인지 네. 약간 큰 도움은 지수 측면에서는 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코스닥의 키 맞추기는 언제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올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직후에 기대했던 그 정도의 주가 업사이드 상승 탄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탑다운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업황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정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많이 쏠려 있다, 많이 모여 있다. 에너지들이 코스피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다. 이것도 있고 지금 또 의외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 매일매일 100포인트씩 올라가면서 주가 자체는 과열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코스피의 신용 상태는 건전해요. 신용 잔고 증가율 같은 경우는 코스피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정부의 정책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신용 늘어나는 정도가 좀 강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이 중소형주 시장 쪽에서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과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한번 염두를 해놓고 보시면은 추후에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가 상승 여력에서도 그렇고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네. 코스피 쪽으로 저는 저희가 무게 중심을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고용 지표 발표 네. 앞두고 약간은 관망세가 있었는데, 그리고 주말에는 또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결 내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미 뭐 그 폴리마켓이나 여러 가지 베팅 사이트나 예측 사이트에서 보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그 패소할 거다라는 확률이 높기는 네. 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도 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낼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짜놓았던 판이 그게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만약에 혹시나 이제 트럼프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작년 4월부터 시작됐던 관세에 대해서 내성과 학습 효과가 충분히 타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체득을 하고 있고 또 생각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충격들이 그렇게 없다라는 거 저희가 그러게요. 지난 수개월 동안 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트럼프가 패소했을 때 대법원이 그동안에 관세를 걷어들인 거 환급을 해줘라. 라고 좀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이 환급 절차도 대규모로 그동안에 걷었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한테 대규모로 환급을 해주기보다는 각 국가 내 개별 기업들마다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전액 환급이 아니라 일부 환급에 국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관세 측면에서 저희가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 오늘 아마 자정에 발표가 날 것 같은데 주말 중에는 화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게 다음 주 들어가면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는 후순위로 밀어두고 기업들의 주요 실적 시즌이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뭐 1월 달은 그냥 동결로 보는 게 뭐 합리적인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3월 달에 인하를 할 수 있는지랑 또 연간에 걸쳐서 최소 2회 이상 인하할 수 있지 이게 그 관건인데 뭐 개인적으로는 연간 2회 정도는 저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인플레이션 충격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고용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방 위험 쪽들로 많이 쏠려 있는 상태거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종합해 보면은 1월은 어렵지만 3월부터는 시장에서 그 1월 FOMC 끝나고 나서는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해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들이 중간중간에 조성이 되면서 뭐 금리에 대한 부담들 네. 낮춰주고 증시에 중립 이상의 환경을 제공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살펴본 뭐 두 가지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시작되는 실적 시즌이다라고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의 관전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잖아요. 네. 기대감을 지금도 가져도 좋을지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뭐 이번 주부터 좀 바이오주들한테 약간 그 재료가 들어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 주에는 한번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실적 시즌이고 다음 주 같은 경우가 금융주도 실적이고 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AI M7주 실적 시즌인데 그 다음 주 실적 시즌이 저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에서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빼고는 나머지 AI 업체들의 그 수급이나 네. 그 주가 상태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여전히 그 지겹게 나왔던 수익성에 대한 불안감들 덜고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수익성에 대한 우려들 저는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 치르면서 좀 덜고 가지 않을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컨센서스이긴 하지만 S&P 500의 순이익 마진 성장률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마진이 이렇게 좋은데 수익성 우려를 한다? 이거는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익성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지금 AI주들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 족쇄는 저는 뭐 이번 달 지나면은 좀 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네, 뭐 중간에 흔들림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쏠림 현상도 과도하고 그래서 중간중간 뭐 1, 2%대 조정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저희가 기존에 깔고 왔던 전제들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 그리고 기업단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 포조 이게 훼손되지 않는 한 그 나타날 수 있는 변동성들은 저희가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해도 된다. 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긴 하지만 약간 적응이 안 되고 있는 4,500대 영역에 있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희가 늘 봐왔던 10배 레벨 구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레벨에서 사도 뭐 고점에 대한 부담들, 고속 공포증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